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물의 뼈대나 A형을 고치거나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볼을 2개 변경하는 거, 2번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거, 3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4번 특별 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거, 5번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거. 정답은 1번인데요. 시행령 제3조 2의 대수선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문제 3번 정답이죠. 2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2번 정답이고, 3호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4호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5호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6호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4번 정답이고요. 8호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5번 정답이고, 9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면은 볼을 2개 변경하는 거, 이거는 2개는 없잖아요. 모두 3개. 그래서 문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먼저 조경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보통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을 조경이라고 합니다.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번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4번 국계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의 건축물,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적용 관련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은 대지의 적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조항을 두고 있고, 1호에부터 10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으니 적용할 필요가 없고 1번 정답.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은 특별하게 취급해서 한 필지에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는 적용 의무가 없고 2번 정답. 3호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도 적용 의무가 없고, 단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도 적용이 필요 없고, 5호에 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대지에 염분이 있다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호 축사, 동물 관련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7호 보면은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 적용 필요 없고, 8호에 보면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것도 공장처럼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5번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게 정답이죠. 다음에 9호에 보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는 나무가 많은데 별도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10호에 보면은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관광진흥법, 관광시설,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은 종합휴양시설, 그리고 뭐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으로 볼 때도. 그래서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시미관 개선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방된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1번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오답인데요. 건축법 제43조에 공개공지 등 확보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1항에 단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해가지고 4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는 상업지역, 3번은 중공업지역, 4호는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4호에 해당되는데 설치할 수 없다. 오답이죠. 2번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죠.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제1항에 단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2번 오답. 3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3항을 그대로 문제지로 출제를 했는데요. 정답입니다. 제3항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3번 정답. 4번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반촉활동을 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고 제6항에 6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일이 정답이고 90일은 오답.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련해 가지고 제7항에 제한되는 행위를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열거를 해놨거든요. 제3호에 보면은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가 해당되는데, 법령에 제한되는 행위 내용만 적어놓고 문제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가 안전영향평가 제도입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먼저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이전해야지 이후에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법 제13조 2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집안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하기 전 오답. 2번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제4항에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2번 연장될 수 없다는 오답. 3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거는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된다. 오답. 4번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영향평가를 했으면은 공보에만 게시하지 널리 알려가지고 민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리와 상식상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은 오답. 5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른 평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행정체계를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도지사가 지역계획 관련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18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문제 1번은 오답이고,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제한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거는 행정체계상 건축위원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18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2번 오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래에 한하여 1년을 범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공법에서는 대부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조에 보면은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래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문제 3번은 정답입니다. 4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급자에게 넘깁니다.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서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오답. 5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것도 행정체계상 국장이 직접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은 해제를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해야 한다. 오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처럼 처음 출제되거나 생소한 문제는 우리가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하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 52조 건축물은 마감재료 제1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기역에 보면은 난연, 완충,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마감재료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감재료 관련 문제다 해가지고 4번, 5번이 대상이 되고 니은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마감 재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방아 때문에 필요하죠. 방아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아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하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6조에 따른 여기에 디귿에 보면은 실내 공기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니까 실내 공기질, 디귿 실내 공기질 해가지고 유지 기준 및 공고 기준을 고려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정답은 4번 마감재료 방아 실내 공기질이 정답입니다.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집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내집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높이가 13m인 건축물, 2번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 3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 4번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번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바꿔놓아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2에 건축물의 내집 능력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행령 제32조 2항에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3호에 보면은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문제 1번 정답,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2번 정답, 5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3번 정답,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4번 정답, 7호에 보면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오답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